살인범이 로또 당첨자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트럼프가 대경 노하여 비자 추첨제를 즉각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전말은 최근 있었던 두 총격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브라운 대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과 MIT 공대 누누 루레이로 총격 사건.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두려움에 있고 이민 정책까지 영향이 생겼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와 MIT의 사건을 알아보고 비자 추첨제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대학교 총기 사건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기말고사 자습 시간에 공과대학과 물리학과가 위치한 바루스 앤 헐리 건물 내 한 총격범이 총기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명의 희생자는 2학년생 엘라 쿡, 1학년생 무함마드 아지즈 우물소콥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선상 인물 근처에서 목격된 다른 사람의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은 현상 수배를 걸어 $5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다음은 MIT 공대 루레이로 교수 총격 사건입니다. 12월 15일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 누누 루레이로 자택 앞에서 범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누누 루레이로 교수는 핵융합 및 플라즈마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MIT 원자력공학 및 물리학과 교수이며 MIT 플라즈마 과학 및 퓨전 센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업적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 태양 플레어와 같은 천문학적 현상 이면에 있는 물리학을 밝혀냈습니다. 2. 자화 플라즈마 역학, Magnetized Plasma Dynamics, 자기장 증폭, 핵융합 플라즈마의 가둠 및 수송에 관해 융합 플라즈마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 설계의 정보를 제공하여 청정하고 거의 무한한 핵융합 에너지의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일반 플라즈마와 다르며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쌍플라즈마 파이어 플라즈마스의 난류 이론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2018년 전례 없는 쌍성 중성자별 병합 관측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4. 다른 분야에서 루레이로 교수의 천체 물리학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5. 미국 국립과학재단 커리어 어워드,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에 기여한 우수 연구자상인 미국 물리학회 토마스 H. 스틱스 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MIT 공대의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게는 국가전략 자산의 손실이었습니다. 마르첼로 레벨로 데 소우사 포르투갈 대통령도 누누 루레이로 교수의 죽음은 과학계와 그와 함께 일하고 생활했던 모든 이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손실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용의자에 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브라운 대학교의 총기 사건과 MIT 공대의 총기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가 뉴햄프셔주 세일럼의 한 창고 시설에서 자해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의자는 클라우디오 네벳 바렌테. 경찰은 바렌테가 과거 브라운대 학생이었으며 포르투갈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나 팩슨 브라운대 총장에 따르면 그는 2000년 가을부터 2001년 봄까지 브라운대에 재학했습니다. 이후 바렌테가 박사 과정에 등록했으나 자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CCTV의 영상과 여러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들을 통해 동일한 옷을 입은 창고에서 숨진 용의자가 바렌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바렌테가 루레이로 교수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같은 대학 과정을 밟았다는 점으로 루레이로 교수가 바렌테의 의도된 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의 총격 사건을 바탕으로 경로하여 이른바 영주권 로또라고 불리는 비자추첨제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DB1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버시티 이미그랜트 비자,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비율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까지 추첨을 통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총격범인 48세의 클라우디오 네벳 바렌테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당시 민주당이었던 척 슈머, 테드 케네디가 주도했고 아빠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 프로그램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세이풀로 사이포브가 맨해튼에서 IS를 추종하는 테러를 저질러 8명을 살해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이후 의회의 비자 추첨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실패했었습니다. 지난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인 라마눌라 라칸와리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민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었던 Operation Allies Welcome 동맹 환영 작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 결국 비자 추첨제까지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나온 워싱턴 DC 총격 사건, 12월 10일 켄터키 주립대 학부모 총격 사건,
12월 14일, 15일 뉴욕 및 클리블랜드 도심 총격 사건 등 짧은 주기로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체감 공포지수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 1년 동안 총격 사건은 급감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인 2019년의 사루 얄건 대비 59% 급감, 2024년 대비 24%가 감소했습니다. 노스이스턴대 제임스 앨런 팍스 교수에 따르면 미국 살상 사건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의 인터뷰입니다. Q. 수십 년간 총기 난사와 대량 살상 사건을 추적해 오셨는데요. 우선 최근의 추세와 이를 다루는 주류 언론의 태도는 A. 총기 난사와 대량 살상이 증가할 때는 뉴스에서 엄청나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감소세, 즉 지난 2년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큰 폭의 감소에 대해서는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량 살상의 대부분은 가정집 내부나 갱단 및 마약상이 연루된 거리에서 발생하지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사건들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으니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총기 난사의 희생자가 될까봐 특정 공공장소를 피한다고 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공공장소 사건도 줄어들었습니다. Q. 총기 난사를 겪었지만 이를 0건 혹은 그에 가깝게 줄이는 데 성공한 선진국은 A. 호주가 실제로 0건을 달성했습니다. 1996년에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매우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개인의 총기 소유를 없앴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총기 난사 사건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가 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보편적 신원 조회와 같은 개선책을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 소송건을 위해 약 100명의 총격범을 아주 상세히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3분의 2는 범죄 기록이나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없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개인 간 거래, 군쇼, 대여, 절도 등을 통해 총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2월의 악몽은 결국 미국 이민의 정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총기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나아지고 대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